민수의 경제토크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우리가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조선주를 봐야 하는 이유 네 가지 가운데 세 번째가 아마 가장 좀 저희나 혹은 보는 사람 입장에서 실적이니까 그죠? 네, 결국은 실적으로 귀결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슈나 모멘텀이나 환경 변화가 그래 본격적인 이익 개선이 된다. 그 동안에도 계속 이익이 좋아질 걸로 봤는데 아직은 좀 확인이 안 된 거잖아요. 그 동안에 이제 네. 작년 같은 경우도 네. 그렇고 보통 이익이 좋아질 것 같으면 꼭 문제가 하나씩 터졌었죠. 그게 이제 뭐 일회성 비용이라는 이제 명목 하에서. 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마무리가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작년에 부족했었던 게 인력 문제였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느덧 인력 문제 얘기 나온지도 1년이 다 돼갑니다. 이제 인력 문제라는 건 결국은 숙련도에 대한 얘기거든요. 근데 지금 1년 정도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다 이제 손에 익을만 한 때가 된 거고, 이제 인건비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가지고 비용 반영을 해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해부터는 추가적으로 일회성 비용이 발생이 된다. 이거는 사실은 좀 억지 내지는 진짜 뭐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나올 가능성이 생각보단 제한적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네. 뭐가 있냐면은 현대중공업이 아마 그 지체보상금 이슈가 아마 1분기에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때 해양구조물 관련해 가지고 인명사고가 한번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이 중단이 되고 그러면서 기간이 좀 늘어지면서 이제 관련해서 이제 그러니까 납기 정해진 데까지 이 납품을 못하게 되면 지체보상금을 이제 그러니까. 발주업체에다가 줘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비용들이 나오는 거는 아마 1분기에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런 일은 앞으로도 없어야겠고 네. 또 이제 그걸 나온다라는 걸 전제해서 뭐 가이던스를 예측하는 건 어려운 거니까 일단은 1분기에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건조하고 있는 선박의 어떤 분기별 믹스의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이제는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단 1분기가 아니라 실적이 본격적으로 좋아진다. 모든 3사가 다 좋아진다 할 수 있는 거는 3분기부터다. 이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요. 이 장표를 좀 보시면 이거는 이제 건조 선박에 대한 얘기입니다. 근데 건조 선박에 대한 얘기인데 흑자산 비중이라고 하는 게 선박이라는 게 수주할 때하고 이걸 제작할 때하고 납기할 때하고 기간이 좀 있잖아요. 있죠. 예. 시차가 있다 보니까 이게 수주가 좀 경쟁이 심할 땐 저가 수주를 해가지고 저마진으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뭐 인플레 영향이든 또 뭐 여러 가지 비용 영향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고 다른 이슈들 때문에 결국은 적자선으로 전환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감안해 봤을 때도 일단 올 3분기경 되면은 대부분의 업체가 이제 건조하는 선박이 다 흑자선이다. 다시 말해서 싸게 수주한 물건은 거의 2분기면은 마무리가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장표상으로 보시면은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제 모든 게 다 이제 흑자선 비중으로 이제 유지가 될 것이고 4분기 가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삼성도 좀 올라오는 그림이 나오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분기 대비해서 3분기 때 하고의 차이가 확실히 크게 나온다. 그러니까 1분기를 보시면은 지금 전체로 놓고 봤을 때 흑자선 비중이 전체가 63%로 나와 있잖아요. 제일 윗단에 보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1분기가 실적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3분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좋아진다는 얘기는 뒤집어 놓고 말씀을 드리면 2분기 어느 시점에서는 주식을 좀 싸게 주가가 좀 빠지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사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모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3분기 실적을 받아보는 건 사실 3분기 지나고 4분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걸 알면 시장에서는 미리 이제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저는 네. 2분기 중에 좀 쌀 때 사놓으시는 네. 게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공교롭게도 지난주 이번 주에서 조선주들이 또 많이 올랐어요.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따라붙을 필요는 없다. 지금은 따라붙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는 있다. 그게 뭐 이유가 뭐냐면 일단 1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좋지는 않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현대마린 솔루션이라고 이번 주에 아마 네. 그 청약을 할 겁니다. 네.
근데 청약을 하게 되고 그게 5월 달에 상장이 될 건데요. 수급이 좀 빨아가겠구나. 그러니까 상장이 됐을 경우에 이제 수급이 좀 아무래도 그러니까요. 글로 좀 넘어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존의 그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좀 수급적인 면에서는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감안해서 보시라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그 선박 같은 경우는 그 고부가선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탱커 같은 업체 중에서는 어디가 제일 그럼 좋아요? 그 말씀하신 그런 그 어떤 흑자 구조라든지 이런 게. 지금 보면은 가장 좋은 거는요. 사무중공업. 예. 근데 이제 현대사무중공업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죠. 네네. 근데 이제 그거 지분의 한 98% 정도, 97% 정도가 한국조선해양이 갖고 있기 때문에 네. 한국조선해양이 아무튼 그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다. 거기는 지금 카타르 같은 경우는 통으로 물건을 주잖아요. 그래서 시중에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좀 낮은 가격에 수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물량 자체도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탱크랜드 도크가 다 찼어요. 거기도 27년, 28년까지 지금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는 계속해서 이익률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작년에도 5%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더 올라갈 거고 계속해서 올라갈 거기 때문에 거기가 제일 좋고요. 아까 탱커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27년 슬롯까지 다 찬 상태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탱커도 이제 결국은 마진율이 계속해서 올라갈 거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쪽한테도 이거와 관련해서는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이 조선도 과거처럼 그냥 똑같은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제 환경 변화나 어떤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바뀌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암모니아. 네네. 네, 암모니아 추진선인 거죠. 암모니아를 추진하는 게 아니고요. 네네. 암모니아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암모니아 그 실을 나르는 거. 네네. 그게 이제 수소 프로젝트 때문에 네. 수소를 갖다가 이제 중동이나 미국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수소가 아니라 암모니아로 시켜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수소로 해가지고 있죠. 그때 두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서 저도 헷갈리는 게 이제 그러니까 암모니아라고 하는 게 이제 일반 뭐 원유 싣고 오는 것보다는 더 까다로울 거 아니에요, 그죠? 말씀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은데 압축해가지고 그죠, 뭐 와서 푸는 거랑 함께. 네네네. 이제 암모니아 자체를 연료로 해갖고 뭐 추진선 얘기도 있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헷갈리는 건데. 네. 지금 이제 암모니아선 VLAC라고 하는 거는 암모니아를 가지고 오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게 이제 장표에 보시면. 작년에도 이제 15대인가 지금 나와가지고 그 네. 대부분 다 우리가 받았는데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15척에서 200척 정도가 필요할 것이다.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단적으로 지금 이걸 진행하고 있는 데가 포스코 홀딩스입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보면은 호주하고요, 오만하고 미국 쪽에서 수소를 갖다가 해가지고 암모니아 시켜서 액화시켜서 가지고 오는 그거를 지금 사업 비즈니스를 이제 추진하고 있고 그게 왜 필요하냐면은 궁극적으로는 아리백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수소 경제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쪽 관련돼 가지고 선박도 이제 시작이 됐고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기술적으로 특화되어 있는 나라도 역시 우리나라다.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될 거다. 이런 고부가선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가 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었지만 LNG선 같은 경우도 최소 27년 길게 보는 데는 29년까지는 연평균 한 50에서 60대 정도는 나올 거고 그중에서 이제 중국 내부 거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우리가 수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수주 총량보다는 수주의 퀄리티를 가지고 계속해서 승부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선주 실적은 시간이 갈수록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끔 수주 공시가 나잖아요. 근데 뭐 어디에서 몇 척 받았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어떤 선종이냐, 그죠? 그렇죠. 그걸 보는 것도 중요하네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우리 수주를 받으면서 마진이 얼마라고 공시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그게 이제 탱커인지 혹은 LNG인지 말씀하신 암모니아 선인지 이걸 보면 이제 이게 비싼 거 받은 건지 싼 거 받은 건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적으로 작년에 우리나라 주요 3사들이 컨테이너선을 수주를 안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저마진 제품들은 수주를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벌크는 만들지도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적인 강점을 이용을 해서 고부가 선박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진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 수익이 3분기부터 좋아집니다. 끝이 아니고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거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선주를 주목해야 하는 이유. 조선주가 요즘 약간 방산주결로 요즘 뭐죠? 네네네. 뭐죠? 하나오션 이런 거 오르는 것들 그런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중에서는 뭐 잠수함 얘기 이런 거. MRO는 원래 그 유지보수하는 게 MRO 아니에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MRO는 네. 이제 방산 사업에서 또 다른 영역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방산에서 일부죠. 사실 이제 미국이 우리한테 직접 군함 제작을 요구하거나 잠수함을 제작을 요구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시장은 이제 우리가 노리는 거는 사실은 페루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우리 경험이 있는 그 지역이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오늘 아마 캐나다에서 와가지고 그 우리나라 그 조선소 방문했다고 하는데 그 잠수함, 캐나다 잠수함이나 폴란드 잠수함 이런 쪽이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 그쪽을 군함을 직접 가져가려고 그러면 네. 미국에서는 조선소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군함만 제작해야 되거든요. 거기서는 다른 어떤 섞어가지고 네, 섞어서 상선이나 하면 못해요. 안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아마 만약에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된다면 미 현지에 조선소를 인수해서 가는 그런 방식이 될 그리고 가능성이 그게 있죠. 뭐 이 잠수함 군함의 그 기술력이나 이런 거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는 없는 거겠죠. 네네, 그죠? 맞습니다. 보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미 해군이 이 MRO를 우리한테 사실 의뢰를 하러 온 건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그 미국 조선 산업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중국이 미국한테 피해를 주고 이게 아니고 미국 조선 산업은 사실 스스로 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받아가지고 크게 성장을 했다가 그걸 이제 지원금을 끊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순간에 사실 미국이 글로벌 분업화를 추진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 조선이나 이런 쪽을 갖다가 이제 좀 등한시역이었고 오로지 미국 조선소에서 하는 거는 군함, 뭐 항공모함, 잠수함 이런 쪽으로 포커싱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선박 자체를 만드는 조선소는 없습니다. 이제 군함과 관련돼 있는 이런 쪽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이 선박을 제조하는 그 포션으로 따지면 마켓 시어가 1%입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1%밖에 안 되는 조선소가 선박을 건조하는 것만으로 버겁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미 해군 자체가 다니는 배 잠수함이 얼마나 많겠어요. 많죠. 그죠? 네. 많은 데다가 문제는 이제 그 한국의 그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좀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딱딱 순서대로 가잖아요. 예. 이게 급해 그러면 잠깐만 기다려봐 하고 일을 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 끝날 때까지 기다려 이래 버리니까 네. 이게 지금 이제 제대로 MRO가 진행이 되질 않아 가지고 이게 또 어떤 문제를 일으키냐면은 군함 제작을 갖다 또 딜레이 시켜버리는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탈리아 조선소 한 군데를 열어줬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를 열어줬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일본 동맹국들에게 네네. 그죠? 동맹국에 이렇게 하는데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를 찾아온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하고 지금 중국하고 그 보유 함정 수를 비교를 해보면요. 올해 대비해 가지고 내년에 오히려 이제 미국은 줍니다. 함정 숫자가 왜 주냐면은 퇴역하는 함정은 늘어나는데 그걸 채우질 못합니다 지금. 근데 지금 중국은 계속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25년 기준으로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시면은 중국이 425척인데 미국은 250척입니다. 물론 이제 그 퀄리티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그 군함의 그 역량, 능력, 성능은 사실은 또 따로 봐야 될 그렇죠. 문제긴 네, 하지만 어쨌든 이제 함정수 자체가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중국도 자기네 항공모함 만들고 그러잖아요. 네. MRO를 네. 이제 좀 동맹국들한테 나누려고 하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고요. 관련해 가지고 정기선 부회장이 아마 다음 달에 그 미국으로 이제 방미해 가지고 현지 조선소 이제 탐색을 좀 들어가는 것 같고요. 가서 해군성 장관도 만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오션 역시 호주 오스탈이라고 하는 조선소를 인수하려고 했었고 관련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거절이 아니라 부인 내지는 약간 저쪽에서 뭐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그 정부에서 허가만 해주면 할 생각이 있는데 허가 안 해줄 걸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팔 생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특수선 사업부이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는 호주 정부의 승인도 나야 될 거고 그다음에 또 미국의 승인도 나야 되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그 약간 퀘스천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오션은 그래도 이거를 인수를 하려고 하는 일단 뭐 파르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그런 것 같고요. 하나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레드백 장갑차를 호주에다가 수출하는데 그 레드백이 호주형이거든요, 말 그대로. 호주가 원해가지고 만들어준 거기 때문에 호주하고 이제 방산협력도 좀 어느 정도 해오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했기 때문에 요번에 요거 관련해가지고 뭐 호주 정부에서는 제가 보기엔 특별히 틀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정부에서 관련해가지고 인수하는 거 승인만 해준다면은 뭐 이제 이걸 가지고 한 번 더 이제 진출 밸류업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하나오션은 사실은 지금 상선만 가지고는 지금 주가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요거를 빼놓고 설명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요쪽 관련한 부분들은 이제 이 양사가 경쟁이 붙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산 쪽으로 연결을 좀 해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방산 관련해서 해외 쪽 국가 수주했던 이력이 보니까 꽤 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영국, 호위함, 뭐 이렇게. 훈련함 뭐 이런 거네요. 잠수함도 있긴 있지만. 잠수함은 인도네시아 쪽으로 있었고요. 이제 이런 이런 게 있었고 여기와 덧붙여 가지고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지금 현재 잠수함 관련해 가지고 캐나다 그 다음에 지금 오픈되어 있는 데가 폴란드 이 두 군데인데 하나오션이 지금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데는 폴란드입니다. 그래서 폴란드 그 대통령 앞에 두다 대통령을 앞에 세워놓고 그 하나그룹 그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그 잠수함에 대해서 지난번에 폴란드에서 브리핑을 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한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대중공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그 페루 쪽으로 해가지고 호위함 포함해서 4척 수주한 게 공시가 났는데요. 그거 말고 15척이 이제 추가적으로 수주가 될 거라고 하고 있고 관련해 가지고 보시면은 여기는 주로 이제 잠수함 쪽보다는 이 함정 쪽으로 이제 많이 수주를 해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눈앞에 가시성 있는 거는 필리핀 쪽 군함 수주 가능성이 우리나라 있다. 원래가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소가 이렇게 역할 분담. 우리나라 조선소는 상선도 만들고 이제 군함도 만들잖아요. 네네. 근데 역할 분담이 현대중공업이라는 데는 주로 군함 만들고 그 잠수함은 옛날에 대우조선해양에서 만들었다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게 이제 하나오션이니까.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현대에서도 만든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도 잠수함 사업은 뛰어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진은 MRO 관련해 가지고 카를로스 델 그 토로 미 해군성 장관이 양사를 방문했던 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또 붙이는 이유가 이제 우리가 MRO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 현지의 조선소를 인수할 경우에는 미국 군함 사업에도 뛰어들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방산 관련해 가지고 현재는 MRO를 위주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미국 쪽에서도 일단 군함 쪽 시장은 만약에 현지 조선소를 인수한다 그러면 그 시장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고요. 함정 시장은 229억 불, 29년 가면 그 정도 된다고 그러고 현재는 153억 불 정도. 근데 창정비 쪽, 그러니까 이쪽 같은 MRO 시장 쪽으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현재는 한 56억 달러 정도.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29년까지는 한 63억 달러까지 확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연평균 8%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여기는 마진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기 창정 쪽으로는 MRO가 좋아요, 높습니다. 마진이? 아 그래요? 여기는 높습니다. 미 해군 쪽은 15% 이상, 20%까지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된 부분들은 만약에 진출을 하게 된다 그러면 또 다른 먹거리 산업을 하나 가져간다라는 측면에서 밸류업이 되는 건 분명합니다. 거기에 이제 군함까지 가져가게 된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지 조선소를 인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앞서 설명을 드렸던 거니까 이거는 그냥 간단하게 스킵하겠습니다. 저기 현재 국내 조선사가 노리는 글로벌 주요 함정 프로젝트 정리해놨네요. 근데 캐나다 얘기를 좀 잠깐 하면은 총 12척이고요. 이게 이제 영국에서 건조했던 80년대 건조했던 잠수함을 교체하는 사업인데 이 프로젝트는 60조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주요 경쟁이 한국 조선소 2개,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그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하고 가와사키 이 4군데가 주로 이제 경쟁이 될 것 같고요. 폴란드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 쪽이 우세하고 필리핀은 현대중공업 쪽이 우세하고
그다음에 이제 호주 호위함이 이제 11척 정도 비즈니스가 있는데 여기는 나라로 봤을 때 4개 국가에서 지금 현재 참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사우디 잠수함 사업 관련해 가지고도 이제 4척 정도가 지금 이제 예정이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어디가 유리하다라고 얘기는 못 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현대중공업이 사우디하고 관계가 괜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될 것 중동도 같습니다. 이제 무기 많이 그죠? 방산 확보하네요. 지난번에 그죠? 뭐 탱크 뭐 그다음에 미사일부터 해서 잠수함까지 그죠? 거기는 지금 특히 이제 이 해군 쪽이 이란에 비해 가지고 열세네. 사우디가 네. 굉장히 열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진심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게 지난주에 났었나요? 저기 페루 함정 6,400억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수한 거 수주가 났던 거 기사가 난 거 붙였고요. 추가적으로 한 15대 정도가 15척 정도가 더 이제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미국 노조에 의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중국 조선업 불공정 관행 조사 촉구했고 USTR에서 301조 근거로 개시 여부 검토하는데 진행이 되면은 이거는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우리 조선에 플러스가 되면 됐지 마이너스는 아닐 것이다.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LNG 캐리어선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평균 한 55대 수준 내외는 유지가 될 것이다. 발주 기준으로 탱커 교체가 주기에 돌아섰고 저가 수주 중국도 이미 슬롯이 찼기 때문에 이제는 제값받고 우리 하반기부터 우리도 수주가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1분기 목표 수주 1분기에 올 연간 목표 수주액이 40조인데 이미 18조를 수주했고요. 절반 가량 했네. 네. 여기에 한국조선해양은 70%를 수주를 했습니다. 이미 목표액의 70%를 달성을 했고요. 이건 그러니까 100%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부가가 아니라 다 고부가 고수익 상품이기 때문에 이건 수주의 질을 봐야지 앞으로 얼마나 수주했냐 이게 중요한 건 아니다.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3분기부터 모든 건조 선박이 흑자로 전환이 되고 아까 삼성중공업만 좀 85% 정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은 3분기부터 좋아진다. 그리고 MRO 시장 진출은 함정 수주와 더불어 가지고 MRO까지 붙이게 되면은 최소 30년 내 물일감을 갖다가 확보하게 된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우리나라 조선업에 있어서는 한 단계 밸류업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요거까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선주를 오늘 집중 분석해 주셨는데요. 관련해서는 기업 쪽으로만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면 잘못된 거 있으면 정리해 주시고요.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거나 신조속가 상승, 실적 상승 이건 사실 해온 이제 조선업이 좋아지면 거의 공통이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 가운데 물론 또 좋아지는 쪽이 어디가 더 고부가 가치 선종을 많이 받느냐, 그 다음에 이익 개선이 어디가 좀 더 잘 나타나느냐. 아까 말씀한 현대삼호중공업 또 가지고 있는 중간지주인 한국조선해양 네. 또 위로 가면 HD현대 네. 지주사니까 네. 그런 쪽이 또 좋을 거고. 군함이나 MRO 쪽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네. 그렇죠? 그렇게 맞습니다. 조금 종목 기업을 좀 포커스를 네, 좀 네, 줄여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에 방산도 그렇고요, 그죠? 뭐 이게 당장 뭐 다음 주에 잠깐 올랐다가 반짝했다 빠질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방산도 왜 그때 뭐 수은법 개정 이런 거로 갖고 그 전부터 꽤 시간 오래 끌었잖아요. 근데 쭉 스토리를 말씀해 주셔가지고 이제 좀 열매를 맺는 네네. 예,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거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측면에서 조선주도 네.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하이투자증권 강북 WM센터 이영훈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